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새벽 5시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앞으로 역사에 아주 고딕체로 굵게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 계기는 바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였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죽을 꾀를 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릴 꾀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일화 드라마가 그냥 그대로 선거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드라마는 기획 안철수, 주연 오세훈, 조연은 많은데 특히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조연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어준이라는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입니다. 그 과정을 쭉 일별해 보면은 요 모델, 지난 한 4개월 정도 이어진 요 모델을 그냥 연장시켜 버리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자유진영 후보가 압승할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석 달 뒤에 치러지는 2022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자유진영이 압승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우선 시계를 한번 좀 작년 가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이낙연 대표의 주도로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한 달 뒤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제안합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안 나간다 라고 했던 안 대표는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 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 해지하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2011년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를 해가지고 좌파 득세 시대를 연 책임을 지라는 그런 추궁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는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다소 냉랭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화상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안 대표 출마에 대해서 우리 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4.7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도 동아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민의힘 후보와 안 대표의 표가 분산되면 필패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미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4.7 역사적 대성의 시나리오 출발점이었죠. 자, 이제 대성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인 조은산 씨가 어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분은 김어준을 딱 찍었습니다.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과대평가했다. 그는 틀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다. 즉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그 방송을 마치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과 박영선 후보에게서 중도층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었다. 즉 김어준을 그렇게 신주단시 모시듯 하면서 문재인 세력이 몰락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몰락이라는 뜻은 중도층 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나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겁니다. 이번엔 중도층이 보수 쪽으로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바로 김어준이 했다는 겁니다. 이 진중권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진중권 씨는 어제 대구에서 영남일보 지방자치 아카데미 입학식 특별 강사로 나서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의 뉴스 공작을 비롯한 음모론자와 거짓말을 믿어주는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광신도 같은 집단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 민주당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만든 페라가모 생태탕 음모론에 계속 끌려다녔다. 현실을 보면 민심이 떠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디지털 시대에는 현실의 가상을 더 씌우는데 익숙해진다. 이제 대중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재미있냐 재미없냐 즉 노재미냐 재미있냐 노재미냐가 기준이고 거짓말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게 민주당과 김어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서대문 출신인 김영호 의원은 어제 이렇게 자성의 글을 남겼습니다.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우리 당이 후보를 내는 그 순간부터 참패는 예견돼 있었다.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선거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헌까지 바꿔가며 선거에 뛰어든 그 순간 국민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2015년 당헌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을 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이낙연 대표가 이 당헌을 개정합니다. 당시 전 당원 투표 찬성률은 86.6%, 중앙위 찬성률은 96.6%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꾀를 낸 거죠. 안철수 국민의 대표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살릴 꾀를 냈습니다. 윤석열 파동도 겹쳐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중도 민심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와 손잡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이어준 사람이 윤석열, 안철수였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냥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중도 보수가 합쳐져 가지고 정권 교체론에 가세를 하니까 정권 교체론이 점점 커져 가지고 이 서울이 완전히 반문도시, 반문재인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비율이 한 60%까지 됐어요. 경상도가 같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끝나고 오세훈 씨가 결선에서 이긴 이후에는 안철수 씨가 또 오세훈 씨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4월 7일 역사적 대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내년 3월 9일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여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